정말 현직 교사, 즉 담임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이 꼭 했으면 하는 꿀팁 2가지를 드렸는데 정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우리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벌써 1학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1학기가 끝날 때쯤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하는 행동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과서를 버리는 것인데요. 교과서를 버리기 전에 어떤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교과서를 2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사원 아는 꿀팁이다 보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학교에서 버리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과목별로 어떤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끝으로 남은 교과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처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번 학교에서 처리하느냐, 아니면 2번 집에서 처리하느냐인데, 저는 학교에서 처리하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집에 와서 버릴 건데 무겁기만 한데 굳이 책을 가져와야 되나요? 그럼 이 궁금증을 먼저 해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집으로 가져와야 되는 이유, 저는 크게 2가지에서 3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 이 교과서라는 것 자체가 우리 초등학교 성장 과정, 즉 발달 단계에 맞춰서 가장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나뉘어진 교과서입니다. 즉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가장 부담이 없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교과서인데, 그런데 이런 교과서가 학기 말이 되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버리는 기간과 공간을 정해줍니다. 폐기물이나 폐유지 업체에 연락을 해서 커다란 마대자루에 모든 교과서를 다 버리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업체에서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1년 한 학기 쌓이다 보면 책은 학기 끝나면 다 버리는 것이네? 그럼 내가 대충 써도 되겠네? 그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미술작품도 비슷한 예인데요. 아이들이 만들고 나서 바로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것을 다룰 때 그 소중한 마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학습과 학교 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정말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학기 상담 때 대면을 할 것이면 꼭 확인하라는 것이 바로 교과서였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상담은 보통 3월달에서 4월달입니다. 그 이후의 모습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버리라고 하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이가 본인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한 학기치의 학습 습관에 나타날 수 있는 책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는 은근히 책에 낙서하거나 찍거나 마음껏 장난치는 친구들이 많은데, 버린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것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한 학기 계속 가져가서 부모님께서 이것을 확인하고 검토한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우리 아이 수업 시간 태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담이 되니까요. 그럼 그 부담은 나쁜 부담이라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해야지, 꼼꼼하게 해야겠다 라는 집중과 좋은 방향으로 자극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무겁게 교과서를 가져오면 부모님께서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점검과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끝난다면 요즘에는 책치시라고 하더라고요. 책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정말 많은 책을 끝냈다,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다 라는 파티도 함께 해주시고,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함께 복습하고 검토해 주시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교사의 꿀팁에 이어서 정말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일지 과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스스로 공부하기 카페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과목별로 우선 국어인데요. 국어는 사실 크게 따로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문을 잘 이해했는지, 문단을 읽고 또는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좋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 지문마다 왼쪽이나 아래쪽에 별표로 새로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어휘가 적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만 확인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2가지만 해도 사실 아이의 문해력과 어휘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학 때 하면 좋겠죠? 네, 2번째 수학인데요. 수학은 제가 수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이해 부분이 있고 연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 확인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개념 확인 바로 옆에 수학책에 보면 그 개념을 토대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 부분을 틀렸다면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고 단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수학 교과서인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개념을 적용한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아이들이 지금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틀린 문제 정답을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하는 것은 우리 아이의 학습 과정을 파악하는데 정말 좋은 과정입니다. 그를 토대로 수학 익힘 책도 괜찮고 아니면 별도의 문제집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확실히 완전 학습이 되었는지 이것까지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 수학도 한 학기 공부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영어는 크게 부담 없이 영어 책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독해까지 하면 더욱더 좋겠죠. 영어는 또 추가적으로 많은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는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는 각 단원마다 각 주제마다 뒤에 단어 마무리라고 한 페이지짜리 요약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가 있는데요. 그 빈칸을 지운 다음에 아이에게 채워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 한 단원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다 보니 단원평가보다는 간단한 수행평가를 본 학교가 많은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단원 마무리를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 풀어봐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이를 확인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사회책에 나오는 표나 그래프, 도표 등을 몇 가지 보여주면서 이 표가 어떤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인지 이 표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정도만 말씀하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가 사회 공부를 잘 되어 있는지 사회 공부가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과학은 실험 결과 그리고 관찰 결과 이 두 가지를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딱 책을 펼친 다음에 어떠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왜 한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 것인지 아이 입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국어부터 과학까지 우리 아이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다면 또는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복습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하지 않고 부모님께서 너 이거 알아? 라는 질문은 정말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모른다고 말하면 혼날 게 뻔한데 당연히 안다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 초등 과정에서는 꼼꼼한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더 세심한 관찰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항을 통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습이 끝났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보관해야 될 것과 처리해야 될 것은 처리하면 된다고요. 수학과 사회과 부도 실험 관찰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는 교육부에서 했던 수학 교과서와 사회과 부도는 여전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꼼꼼하게 나와 있는 책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제가 필요할 때 꺼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사회과 부도, 실험 관찰 이 세 가지는 아이들이 계속 남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국어, 영어, 과학은 집에 가져와서 검토가 필요하고 음미, 세실도 정도는 학교에서 처리해도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미술, 체육, 실과, 음악 이런 거 좋아한다면 가져와서 집에서 함께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집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학교에서 처리해도 된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5과목은 학교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에 가져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아이를 위한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이들에게 절대 목적을 말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말해버리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아이가 계속해서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학습 습관을 알 수 없겠죠? 그러니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부모님께서 자연스럽게 책 실시하려고 한다, 파티하려고 하니까 꼭 가져와라 라고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책 복습이 끝났다면 그리고 3개 또는 5개 각 가정에서 선택해서 남겨뒀다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는 이렇게 교과서를 쌓여간다, 이게 6년치 쌓여간다면 사실 저는 되게 뿌듯할 것 같거든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하면 버리잖아요. 차곡차곡 쌓여가는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관하는 가정도 있겠죠. 교과서는 몇 년치가 쫙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구나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교과서의 소중함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보관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책장이 많이 차지한다면 개념적인 부분만,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만 따로 오려서 붙여두거나 보관해도 좋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단원 마무리 페이지만 따로 뜯어서 별도의 책자로 보관하는 것도 저는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시용으로 보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2학기부터나 다음 학년에 보면 반드시 이전 학년 때 배웠던 개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개념 나왔을 때 이거 지난 학기 때 배웠는데, 이거 작년에 배웠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집에 왔을 때 그 책을 펼쳐서 아, 맞아, 이거 배웠었지. 이 개념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3학년 때 배웠던 것이 4학년 때 이렇게 나오네? 라고 연관될 수 있게 머릿속에 떠올리고 직접 찾아보는 것까지.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개념이 응용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연관되어서 어렵게 나가는지를 우리 아이가 메타인지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6학년 학생들한테 종종 하는 편인데 아이들이 3, 4학년 때 과정을 보여주면 진짜 쉬워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3, 4학년 때에는 이 내용을 배울 때 본인들은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점점 어려운 내용 나올 텐데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것이 어려울 텐데 나중에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내가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내용도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큼의 내용들이었구나 라는 그 자신감도 함께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교과서를 가져와서 처리하고 보관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1학기에 얼마 남지 않아서 교과서를 처리할 때 정말 현직 교사, 즉 담임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이 꼭 했으면 하는 꿀팁 2가지를 드렸는데 정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위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우리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가 1학기 되돌아보기, 2학기 예습 이것으로 하면 됩니다. 꼭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